일상 속 작은 안전을 함께 지켜가는 시간, 오늘도 안녕하세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곳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또 그만큼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합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재난 안전 리더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 속 안전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안전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안전 이슈에서는 메탄동에서 실제로 일어난 스쿨존 내 우회전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이들 보행 안전에 관해서 우리 리더님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재난 안전 리더분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탄동의 재난안전지킴이 최윤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난안전지킴이 박경미입니다. 네, 먼저 최근에 메탄동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박경림 리더님, 우리 그 현장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메탄동 한 스쿨존에서 대각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의 몸이 자전거와 함께 차량 범퍼 아래로 깔려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근처에 시민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있어서 계셔가지고 달려와 주셔가지고 차량을 들어 올려서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행히 얼굴에는 찰깔상을 입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너무 다행이네요. 사실 이런 사고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회전 사고 굉장히 많은데 요런 거 정말 뭐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전국적으로 매년 400에서 500건의 스쿨존 사고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우회전 시 신호가 녹색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 짧은 순간 아이 한 명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차량은 사실 이제 신호를 여러 개 봐야 되고 시야가 넓지 않은 게 사실인데 사실 우회전할 때는 잘못하면 차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고, 그러니까 이걸 예방을 위한 개선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조사에서도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꼽는 개선점이 불법 주정차 구역의 명확한 표기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쿨존 안내 강화,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표지판과 도로 표지에 명확하고 무엇보다 운전자의 일시 정지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아직 저도 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우회전할 때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이게 아예 완전 멈춤이 아니라 아시죠?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난 멈춘 것 같은데 속도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반성하게 되는데 이런 의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탄동에서 영통 지역 학부모가 우선 일단 멈춤 표지판을 직접 설치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영통 지역에 학부모 연합회가 있는데요. 학부모 연합회의 주관으로 산남초, 매연초, 효동초 등의 여러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우회전 일단 멈춤 표지판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담당자분과 함께 지금 열심히 어느 곳에서 봐야지 이제 운전자분들의 눈에 쉽게 들어올까 고심고심하면서 설치하는 장면이거든요. 위치가 또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아주 고심하면서 운전자들의 눈에 띄는 곳에 정확히 잘 달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진 다음에 요렇게 이제 완성이 돼서 요렇게 표시가 또 되는 걸까요?
네네. 그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8곳의 학교에서 우회전 일단 멈춤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매연초, 효동초에 설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산남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이신 김슬기 회장님께서는 아이들의 안전하게 등견할 수 있는 환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변화로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보고 싶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정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디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저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디가 더 좋겠다, 이 표지판 어디에 세우자라는 거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안전문화 만들어가는 거 다른 지역에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갈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휴대폰으로 우리 안부 많이 묻잖아요. 네,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는 따뜻한 곡으로 10cm의 콘서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일상 속 안전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메탄동 재난안전 리더분들을 모시고 우회전, 불법 우회전에 관련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학부모 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 전해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표지판만 세운다고 사실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식 변화가 함께 따라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경찰청에서도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게 헷갈릴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그림으로 보면 나와 있지만 이제 어쨌든 멈추면 위반할 일은 없겠네요. 모르면 멈춰라. 그냥 멈추면 위반할 일은 없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쨌든 요런 것들이 사실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슬기로운 운전생활이라는 안내서를 보시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멈춤이 습관이 되어야 하고 보행자는 안심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런 게 이제 습관이 들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이것과 관련된 법률도 계속 제정이 됐지만 사실 우회전 관련 사고는 계속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하실 때 불법 우회전 사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를 구하는 시민들의 이야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뒷이야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현재 메탄독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날의 용감한 시민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조에 참여하셨다든가 함께 목격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혁신민원센터 그리고 세빛민원실 베테랑 팀장님 앞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31-5191-2876입니다. 아, 네. 사실 요 관련해서 계속 현수막을 걸고 계속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메탄동 스쿨존 대각선 횡단보도 사건에서는 그 분초를 다루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 순간에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맘서리지 않고 정말 달려가서 용기를 내주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안전한 마을이 저희 동네에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교통사고에서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 되게 많을 때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하셨던 용감한 시민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깐의 멈춤이 정말 생명을 지킨다. 우리 일시정지 요거 꼭 지켰으면 좋겠고요. 잠깐 멈추는 그 시간으로 서로의 삶과 이런 여러 가지 지켜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가 이게 이제 안전한 슬로건, 안전을 위한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저렇게 붙인다, 뭐 슬로건 붙인다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떤 문장 넣고 싶으세요? 오늘 잠시 멈춘 당신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너무 말씀드리고 좋다. 싶어요. 너무 좋네요. 네. 잠시 멈춰주신 당신. 네. 우리 네, 문희정님. 저도 비슷한데요. 잠시 멈춘 그 순간
안전한 마을이 시작됩니다. 아, 네. 이 말도 너무 좋네요. 어쨌든 우리 멈춤 오늘 우회전의 핵심은 멈춤이라는 거를 다들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문장처럼 이제 안전과 서로의 이제 평안함이 지켜지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추천곡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는 제가 즐겨 듣는 노래인데요.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라는 노래고요. 잘 지내고 있냐는 묻는 가사처럼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깃든 노래라고 합니다. 네, 너무 좋겠네요. 가을 안부. 네,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또 안전 이슈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저희가 불법 우회전 다룬 적이 없었는데 안전 이슈로 다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웃의 안전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 동네 안전일기. 지금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일상 속 안전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동네의 일상의 안전을 기록하는 시간, 우리 동네 안전일기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유기견 새삼 대표 염수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물보호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유기견 새삼 대표 염수진입니다. 이야기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 단체 이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유기견 새삼.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기견 새삼은 말 그대로 유기된 동물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입양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유기견도 유기견이지만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들도 정말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학대받은 아이나 방치된 아이, 길에서 구조된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사실 이제 사람과 마을의 안전, 저희가 재난과 안전에 관한 방송이라서 그러한 이야기로 주제를 나누는데, 대표님 생각하실 때 동물과 안전 이 단어를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의미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언뜻 들으면 동물의 안전을 걱정하는 말 같지만 사실 요즘 사회는 동물과 사람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결국 동물의 안전은 사람의 안전과 함께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인간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는 말도 인간과 동물은 서로 공존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좀 많이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런 거에 인식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도시 환경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동물에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심 속에서 동물에게 생기는 위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로드킬인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개체수로 보면 고라니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고양이, 강아지 순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이유가 멀리서 오는 라이트 불빛을 큰 동물의 눈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또 멀리에서 차가 달려올 때 자기가 차보다 더 빠르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렇게 도로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제 좀 거리 다니실 때도 속도를 좀 낮춰주시고 그 작은 동물들에게 좀 눈길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좀 배려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사실 도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라니가 이제 로드킬의 1순위지만 도심에서는 사실 유기동물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할 것 같거든요. 수원시의 유기동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료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수원시는 올해 8월 31일 기준입니다.
유기동물은 455마리가 구조가 되었고요. 그중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는 142마리입니다. 약 한 30% 정도 되고요. 새로운 가족을 찾은 아이들은 113마리, 25% 정도 됩니다. 안타깝지만 구조가 되었지만 사망한 아이도 89마리나 된다고 해요. 한 20% 정도 되고요.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사실 반환되는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는 생각만큼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유기동물은 이제 수가 증가하고 계속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생명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경기도 내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에 수업을 나갔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수업을 나가고요. 모르는 개가 쫓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수업을 나갔는데 그때 한 아이가 제가 그때 제시하고 진상이라는 대형견을 데리고 갔었는데 한 아이가 진상이는 얼마짜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 대신 너는 얼마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에이 저는 안 팔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개는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그 아이의 탓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이마트에 갔었는데 유리장 안에 있는 강아지를 80만 원인데 40% 할인 이런 딱지를 붙여놓고 그 밑에 현대카드 6개월 할부라고 되어 있었어요. 경악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그렇죠. 사듯이 저기도 값을 매겨져 있고 유리장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건가 봐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증이 나면 버려도 되는 물건 혹은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밖으로 내놔도 상관없지 않아. 저희가 사실 물건 쓰고 이제 그렇게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것 같이 아이가 또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사례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점점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발렌타인이나 이제 곧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이럴 때 뭐 생일 이럴 때 6개월 할부로 강아지를 사줘요.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그런데 그 개가 내년이 되면 이제 성견이 되고 덩치가 커지고 털이 빠지고 근데 또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요. 근데 마침 원룸 주인이 와서 개가 있으면 당장 방을 빼라. 네네. 내일이라도 당장 빼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황스럽겠죠.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유기견들이 막 나이 들고 병 들고 뭐 품종이 아닌 소위 믹스견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네네네. 추세가 사실 품종이 있고 건강한 아이들도 많이 버려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은 예전에는 유기견을 입양할 때에도 네. 사람들이 굉장히 품종을 따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네. 품종과 상관없이 정말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네. 점은 되게 또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잠깐 동안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지금은 각 시마다 다 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중성화 수술 그리고 예방 접종까지 다 마친 아이들을 무료로 입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원은 여기 광교 호수로 234 거기에 수원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네. 지금 현재에도 200마리가 넘는 아이들이 새 가족을 네네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동물을 좀 사랑하고 그게 좀 가족 혹은 이제 생명으로 여기는 문화들이 좀 더 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야지 유기견이 많아지지 않고 유기동물이 많아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도 줄어들 것 같고 생명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또 유기동물을 발견하시는 사례들도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또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인이 근처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기다려도 주인이 없고 네. 혹시 강아지라면 그 개체가 강아지라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시면 내장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네네네. 내장칩이 있다면은 동물병원과 시청은 바로 연계가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청으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네. 지금 수원시청에는 동물보호센터 내에도 24시간 구조 포획팀이 네네네네.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네. 031-5191에 3556입니다. 네네네네. 자막이 네, 나갈까요? 자막. 네, 네. 네. 나중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번호를 네네. 메모를 못 하셨다면 다산 콜센터라고 120으로 전화를 아, 하셔도 네네네네. 네, 연결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유기동물을 발견하고 나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방금 안내해 주신 031-51-3556번으로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 어느 정도 간 것 같아요. 어떻게 간지 모르게 많이 갔는데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 어떤 노래 들을까요? Who Let the Dogs Out이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아마도 가장 많은 강아지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노래일 네네네네네네. 거예요. 말 그대로 누가 개 풀어놨어 뭐 아, 이런 네네네네. 내용인데요. 개구지게 막 뛰어놀고 사고치고 뭐 말썽 부리는 강아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네. 네. 재밌겠네요. 오늘 네네네. 음악을 들으시고 네. 뮤직비디오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일상 속 안전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유기견 새삼 대표님을 모시고 동물과 인간이 모두 안전한 도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동물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과 동물이 안전하게 지내려면 그 공존을 하려면 매너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길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봄, 가을철이 되면 새끼 고양이 신고가 엄청나게 많이 네네네. 들어오거든요. 보통은 어미가 사냥을 나가는 동안 새끼들은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제 어미를 기다리는데 조금 성령이 되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제 흩어지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보고 유기동물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버려진 줄 알고 집으로 데려오거나 해서 사람 손을 타게 되면 나중에 어미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 아이를 돌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부상당한 아이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새끼 고양이가 밖에 있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예뻐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 때문에 사실 그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행동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점점 길고양이 급식소들이 많이 음.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조금은 매너가 필요해요.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셔서인지 거기에 생선뼈라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물을 갖다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음식물 쓰레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거나 파리가 꼬이거나 이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급식소 설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도심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도시의 청결과 위생을 생각하셔서 음식 쓰레기는 거기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급식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인간과 어떤 공존을 위해서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꼭 중성화를 시켜야 하나라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TNR이라고 해요. 네, 네. 트랩을 놔서 잡아서 수술을 한 후에 리턴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보통은 봄, 가을 해서 1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길고양이들이 보통 한 번 출산을 할 때 4-5마리, 오. 네, 많게는 6-7마리도 나와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도심에서 소음도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뒤진다거나 네, 뜯는다거나 네, 네. 하는 그런 또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TNR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이 사업이 길고양이를 위한 사업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또 사람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사실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는 문제는 이제 많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사실 공존에 관련돼서는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뭐 바깥에 도시에서 생활하는 동물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제 갈등들이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과도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매너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에티켓과 펫을 합쳐서 지금은 패티켓이라는 네,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은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라는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아이들이 현장에서는 바깥에서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모르고 그래서 목줄은 되도록 짧게 잡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설물은 네, 네. 반드시 본인이 치우셔야 돼요. 잔디밭이라고 해서 나무 밑이라고 해서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이 꽤 네, 되거든요. 공원에서는 괜찮지 네. 않을까 하시더라고요. 네. 전에 제가 이제 동물보호 이 명예감시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혹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을 하면 거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네. 네. 그 지금은 대형견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서도 대형견들 많이 네, 네. 키우거든요. 보통 생활 환경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아파트에서는 소형견일 경우에는 안고 하시는 하시는 게 기본 예의고요. 그리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다리 사이에 아이의 어깨가 오도록 해서 이렇게 딱 방어해주는 자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막연히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는 않는 말이 되었어요. 네, 네, 네. 네, 언젠가부터 엄마들이 모래놀이를 놀이터에서 하지 않고 돈을 맞아요. 내고 키즈 카페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반려동물들의 배설물이 나오거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뭐 그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돈 내고 모래놀이를 네. 한다는 것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배려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된 새로운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패티켓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뿐 아니라 사실 이런 여러 배설물 관련된 민원들은 네. 이제 서로 조심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매너를 지킬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은 이런 매너 좀 지켜주세요. 부탁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네. 그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네. 요즘. 그러면 다른 남의 강아지를 그냥 덥석 만진다거나 네네네. 뭐 아니면 먹을 거를 그냥 묻지 않고 준다거나 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비매너적인 행동입니다. 아, 네네네. 네, 반려인구가 1,000만이 넘고 지금 뭐 한 집에서는 개를 네. 키운다, 고양이를 키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개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할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려면 네, 네.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되게 좋은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막 요즘은 반려 강아지들을 보면 되게 예쁘게 미용을 해서 막 네. 인형처럼 했으니까 만지고 싶거나 막 너무 예뻐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행동은 그 강아지에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서로 지켜주는 매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과 이제 동물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 대한 배려, 음. 이해, 그리고 교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왜 개보다 못하다 이런 말도 하고 때로는 아우 개가 사람보다 낫네 네, 이런 네, 말도 네, 네. 하기는 하잖아요. 물론 동물과 사람이 같은 사고의 범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긴 하지만 교감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사랑도 깊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면 특히나 뭐 미국 같은 네, 네.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데서는 야생 동물이 습격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곰이 아기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음. 집 반려견이 용감하게 싸워서 뭐 곰을 내쫓았다.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근데 또 반대로는 10년 넘게 키운 반려견한테 주인이 목을 아, 물려서 네네네.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종종 보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어떤 한 측면만 존재할 수는 없어서 양쪽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그건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동물을 대하는 거 이런 것들에부터 좀 시작을 하고 사실 넓게 보면 생명의 테두리 안에 뭐 동물과 저희가 함께 있는 거라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대표님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 전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이제 동물은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공존이란 단어는 그 속에 든 서로 함께 행복하게 존재한다는 그 뜻처럼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안전해야 동물도 안전할 수 있고 네, 자연을 자연으로 우리가 아끼고 존중하듯이 동물도 동물로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또 인간이 안전하려면 동물도 안전해야 되고 어쨌든 함께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좀 잘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존이라는 이야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단어의 무게를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거는 대표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방송에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이 재난 안전에 대한 방송 중에서 동물의 안전에 관련된 거 처음 얘기했는데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고 또 무엇보다 사실 인간과 그 동물의 안전이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방송에 참여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갑작스럽게 방송을 하게 네, 네. 됐고요. 그리고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고 그런 면이 있었지만 혹시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네. 그때에는
유기동물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좀 더 밝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고 네네. 싶어요. 아, 네네.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불쌍하고 음. 우울하고 그렇게만 한 건 아니거든요. 아, 네. 네네네네.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재난 안전 리더분들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서 우리 동물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표님을 이렇게 섭외해 주셨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동물들의 이야기가 오늘은 조금 무겁고 뭐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밝은 이야기 또 그 동물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인간들이 또 그 만난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굉장히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마저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마지막으로 들을까요? 이번에는 잔나비의 늙은 개라는 노래인데요. 네.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른 가수 최정훈 씨가 어릴 때 키웠던 개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 네. 네네네네. 한번 그 노래를 뭐 유명하지는 않은 노래인데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은 노래도 추천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셔서 또 다음에 기회에 만나 뵙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짧은 멈춤 하나가 누구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 그게 바로 안전의 시작 아닐까요? 따뜻한 배려로 서로의 안녕을 지켜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